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의사표시 중에서 73쪽 하자 있는 의사표시 펴보시죠. 교재는 73쪽. 지난주에 착오까지 배웠고 오늘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보면 73쪽에 우리는 지금 의사표시를 배우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누구에게 자기가 소유하는 이 X 토지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를 정할 때에 그 의사를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 그때 의사를 정할 때 단계가, 갑이 의사를 정할 때 술 마시고 정했다면 잔뜩 술 취해서 정했다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쓴 내용이, 계약서에 쓴 내용이 술 잔뜩 마시고 정했다면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정해졌겠어? 개판이겠어? 표현이.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나 또 행위 능력이 없이 정했다면 그 계약서 내용은 무효다, 막 이거 배우는 거지. 근데 오늘은 이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술 먹고 정한 것도 아니고 의사 능력도 있었고 행위 능력도 다 있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의사를 정할 때 간섭을 해, 간섭. 그래서 이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이 생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다든가, 갑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인데 인근에 쓰레기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진실을 숨긴다, 은폐. 이런 걸, 진실을 숨겨서 갑이, 그래, 아파트 사야지 했더니 보니까는, 여기에 보니까 검단에 오게 되면 많이 존재하는 게 묘지 있잖아, 공동묘지가 앞에 쫙 펼쳐 있어. 그럼 공동묘지가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쫙 펼쳐 있으면, 야, 이거 나도 곧 머지않아 갈 텐데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뭔 얘기냐면, 의사를 정할 때 갑이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데 간섭을 받은 상태에서 의사를 정했지. 그래서 표시한 거야. 그럼 여기서 간섭을 받았든 안 받았든 결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일치하지. 지금 간섭을 받아서 의사를 정했고 간섭을 받은 상태에서 정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일치하지 지금. 근데 일치하는데 이 의뢰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를 정했죠. 그래서 이것을 사기라고 그래, 사기. 이것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불일치한다고, 그거부터 틀리면 안 된다고.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냐 물어보면 말이 안 되지, 불일치지, 이렇게 따져. 근데 앞으로는 사기당해서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의사와 표시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지금 그거 배우는 거니까. 속아서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을 때 속아서 정했어도 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야. 그러므로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일치, 불일치. 그래서 그것을 73쪽에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셔. 교재 73쪽에 다 같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 라고 했던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때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말이 나오면 말이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쓰여 있으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전문가답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렇게 정하라고 이게. 그리고 거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두 개 있지. 예를 들어서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네 처 잡아간다 협박을 해. 강박. 네 처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잡아간다. 그럼 공포심에 빠져 안 빠져? 그 공포심에 빠져서 팔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여튼 일치 불일치 그거부터 모의고사에서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일치한다 이렇게. 근데 의사를 정할 때 간섭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약을 고지하게 되면 너 그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이놈 너 곧 죽을 거요. 그래서 밤마다 요울이 집 앞 자기 앞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못으로 팍팍 저주오면 가슴이 뜨겁잖아 이런 거. 어쨌든 일치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110조 한번 읽어본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시작. 그러면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으셔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밑줄 그으셔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다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는 불확정적 유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취소하기 전에는 불확정적 유효다 해놓고 그 다음에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 의사표시를 갑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의사표시를 둘 다 하해. 그래서 갑도 의사표시를 하고 을도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표의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기를 행한 경우 사기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사기 당한 사람의 말을 다 같이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이해견다 하시면 돼. 문제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우리는 표의자라고 불러. 비진의 표시, 거짓말 한 사람을 표의자, 상대방을 비진의 표의자와 거래한 타방을 상대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의사표시 했으니 둘 다 표의자지만 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표의자, 상대방을 상대방 이렇게 얘기해. 다시 사기 당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의자. 그리고 그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을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사기라는 말을 빼버리면 둘 다 표의자예요. 둘 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보시면 74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첫째 의의 타인의 기망 동그라미 쳐봐. 기망. 여러분들 기망과 비슷한 말이 다 같이 기만. 크게 시작. 또 하나는 기만은 뭐냐면 허수아비 생각하면 돼. 허수아비. 우리가 농부들이 곡식이 익을 무렵에 허수아비를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러면 참새들이 사람인 줄 알잖아. 그래서 기만이 뭐냐면 일순간 속아 넘어가게 하는 행위를 속임수를 기만이라고 그래. 다시 속임수. 근데 기망은 뭐냐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를 기망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동기에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를 기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망과 기망은 다르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망은 다 같이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이것을 기망이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어째 기만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기만은 단순한 속임수, 기망은 속임수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 이것까지를 포함한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기만이 넓은 개념이다, 기망이 넓은 개념이다
기망이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사기자에게는 사기의 의사표시가 되려거든 다 같이 2단의 고의. 요게 중요해. 2단의 고의. 그러니까 고의가 2개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 고의는 뭐냐면 고의는 의도를 고의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메모해버려. 그 양가로 2번에 요건 나오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요건 나오나? 여기다가 1번 2단의 고의, 그 다음에 2번 표의자의 인과관계 존재 이렇게 써버려. 인과관계 존재. 몇 단의 고의? 그래서 이 갑의 토지를 을에게 파는데 이 사람이 자네 토지의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해. 그럼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갑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갑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하는 의도가 있지. 잘못 판단을 하게 하려는 의도. 자, 을이 자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고 한다고 끝내버렸어. 자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고 하는 소문이 있네. 라고는 더 이상 거래를 안 했거든. 그러면 고의는 한 개 있었어도 2개는 없었잖아, 이런 게. 그러므로 이런 건 2단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을이 기망해서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안 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다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그러니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개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여기서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수로 과실로 속임수에 빠지게 했다면 이것은 고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 같이 과실로. 실수로 갑을 속아 넘어가게 했어. 실수로. 그럼 실수로 속아 넘어가게 했다면 고의가 있었음 없었음? 없었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2단의 고의에다 몇 줄 그셔봐. 2단의 고의에다가 시험에 나오는 걸 써보자고. 여기다 2단의 고의에다가 과실 있는 기망 이렇게 써보셔. 과실 있는 기망. 그러면 과실 있는 기망은 고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속임수에 빠지게 했다면 그건 사기 아니다 그런 얘기야. 과실 있는 기망은 사기다고 사기 아니다고. 속임수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려는 사기 아니다. 그래서 2단의 고의 위법한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 과실 있는 기망은 고의가 없으니까는 사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망은 우리 법에서는 전문가의 용어는 자기와 이렇게 부자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기는 그냥 행동이야 행동. 그리고 부자기는 행동 않는 거. 그래서 부자기를 우리는 침묵이라고 불러. 침묵. 그래서 부자기가 침묵인데 사실을 은폐하는 거지. 사실의 은폐. 여기서 침묵,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고지의무자. 다 같이 고지의무자의 침묵.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실을 은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고지의무자의 침묵 중에 여기에 서구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그건 기망이다 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인근에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기망? 이렇게 2개 외우라고 2개. 그래서 침묵도 그냥 단순한 침묵이다고, 고지의무자의 침묵이다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해놔야 돼. 그냥 침묵이 아니야. 고지의무자의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다소, 여기다 과장 광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동그라미 쳐봐. 다소. 이런 거 다소 나오면 있지, 그런 건 다 민법에서 용인이 돼버려. 쭉 내려와서 거기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나오지. 이것을 우리는 여기까지를 청약의 유인으로 봐버렸어. 판례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입점자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광고는 동그라미 쳐봐. 광고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이니까 계약서 내용이 안 됐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거기다가 다소 동그라미 쳐봐. 다소 과장된 허위 광고를 했어도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외워본다. 2단의 고의. 인과관계 존재.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관계 존재.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기망을 했더니 기망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다시 한번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존재. 근데 이 인과관계는 그 밑에 쭉 넘겨서 75쪽을 보면 75쪽은 반가로 4번 인과관계인데 거기에 1번 봤더니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밑줄로 그죠? 주관적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게 꼭 판단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거든. 판단 기준으로. 주관적, 객관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가의 판단 기준은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차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는 표의자 입장만 보면 안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따진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판단 기준으로 전부 우리 시험에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요놈은 사기 강박 딱 하나만 주관적이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기 강박만. 다 판단 기준으로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사기만 주관적이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 즉 뭔 얘기냐면 을이 해약을 고지해.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네 처를 잡아간다. 이렇게 해약을 고지해. 처 잡아간다고 해약을 고지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공포심에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근데 갑이 이놈이 이렇게 해약을 고지해. 네 처 잡아간다. 그랬더니 갑이 웃으면서 헤헤 하나 더 얻게 잡아가거라. 그럼 공포심에 빠지지 않았잖아. 이런 경우는. 따라서 공포심에 빠질 것인가 또는 속임수에 걸릴 것인가는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 따라서 그러면 이제 문제. 사기 당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제 같은 내용이야. 일반인이겠어, 특정인이겠어. 그래서 거기다 주관적이다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가 또 일반인 하면 또 국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국어가. 그러니까 주관적 그러면 일반인이겠어, 특정인이겠어.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안 되고 특정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다소 과장된 광고는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봐라. 이게 반드시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기의 착오에 빠지고 혼자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면 그게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거든. 근데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 돼. 혼자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중요해야 되는데 사기당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야. 사기 혼자서 또 그 얘기 했더니 또 뭔 얘기냐면 착오 취소 요건은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의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면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 근데 사기당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외워버리자. 2단의 고의. 표의자의 인과관계 존재. 그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침묵. 그냥 침묵이야.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야.
고지 의무자의 침묵. 그 다음에 과장된 광고는 그냥 과장된 광고하고 다소 요거도 구별을 하니까 다소 과장된 광고는 다소 요런 말이 많이 나와 민법에는. 다소 그러면 다소 지적의 차이가 있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요건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다소 과장된 광고는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기망이 아니다. 그 말이야. 기망이. 그 다음에 74쪽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교환계약. 그냥 교환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거든. 그러니까 교환해서 목적물의 가격을 바꿀 때는 목적물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환은 목적물 자체가 중요한 거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목적물의 가격을 X 토지와 Y 건물을 바꿀 때 X 토지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환 동그라미 쳐. 교환. 그 다음에 시가를 묵비 밑줄. 시가를 묵비했다 이 말은 묵비했다 그 말은 묵인오고 비밀리에 붙였다 그런 뜻이거든.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책이 74쪽에 좌측에 맨 하단 양가로 3번에 사기의 유법성에 거기에 교환 나오지? 우리 시험에 교환계약 하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않은 교환은 간단하게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환에서는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기망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교환에서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5페이지에 강박이었는 의사표시. 그래서 강박은 해약의 고지를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도 역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다 같이 외워본다. 2단의 고의. 그 다음에 표의자의 인과관계 존재. 그래서 강박자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그래서 위법한 강박으로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 75쪽을 봐. 75쪽에 밑에서 양가 반가로 3번에 위법성 나오나?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를 오셔. 위법성 이렇게. 해약의 고지를 강박이라고 그래. 해약의 고지가 위법해야 된다. 위법한 강박이 되려거든. 이렇게 메모하시고. 너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이것이 해약의 고지예요. 너 뺑소니 했지? 너 해약의 고지. 응? 그러면 그 해약의 고지가 위법한 강박이 되려거든. 첫째, 해약을 고지하는 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 추구하는 목적. 해약을 고지하는 자의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 이익의 취득이 아니라 부정이익 취득 목적이야, 이게. 그 다음에 해약의 고지 수단이 부당해야 되거나 또는 세 번째 고지 내용. 너 경찰에 너 고지 내용 네 처 중국에 팔아 넘긴다 이런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돼야 돼. 법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갖추면 위법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게 자 이제 반가로 3번 봤더니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약의 고지하는 사람의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밑줄. 그 다음에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고지하는 해약의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반되거나 밑줄. 위반. 그 다음에 해약의 고지가 수단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해약의 고지 수단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목적, 수단, 고지 내용이 하나가 잘못되었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시면 돼. 그 위법하다 그 말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런 뜻이야.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 여기 써놨죠. 강박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부정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수단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 내용이 법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거 하나 써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75페이지에 2번의 요건에서 강박행위에서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쭉 읽어봤더니 거기다가 박탈 동그라미 쳐 밑에 이게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는 거지. 강박의 정도가 여기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뭐 했어요? 박탈. 그리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두 개 있다고. 강박의 정도가. 해악의 고지 수단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너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총으로 머리 쏜다 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지. 그런 경우에는 외워본다. 박탈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그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할 정도의 강박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요, 제한이요? 그러니까 박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박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위로 떠서 비교해놓고, 제한, 이렇게 해봐, 제한. 이제 됐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취소요, 무효요?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면.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박탈, 제한만 구별해. 그것이 나오니까. 박탈, 제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밑에 봐. 해악의 고지 없이 밑줄 그셔. 포인트가. 빨리 서명해! 서명 안 해. 막 이렇게 서명하라고 막 하는 거 재촉해. 그건 강박이 아니여. 공부 좀 하라고, 서명. 빨리 서명해. 그거 강박이다, 아니다. 뭐가 없었으니? 해악의 고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다시 말해, 해악의 고지 없이. 그게 포인트라고. 해악의 고지 없이 강력하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밑줄. 그다음 한 장 넘기시고. 자, 76페이지에 맨 동그라미 위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뺑소니에 대한 고소고발이야. 그래서 밑줄 그셔봐. 고소고발. 고소고발. 그것이 해악의 고지요. 고소고발. 그럼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추구하는 목적이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그 다음에 수단이 부당하거나 고지 내용이 법에 위반되었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목적. 그 다음에 수단 동그라미. 자,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위법한 강박이 될 수도.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4번에 반가로 2번에 제3자의 사기 강박 나오죠? 거기서 시험에 나와. 제3자의 사기 강박. 그냥 거기다가 하면 동그라미 쳐놓고, 시험이. 여기 봐, 갑이 A의 사기나 속기망이나 협박에 의해서 을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고 봐. 우리는 맨 매매만 배우니까. 만약에 여기서 을이 이렇게 갑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을 협박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의 사기가 아니라 A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을과 거래했다면 매매 계약의 상대방은 을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기가 아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 그러면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매매했을 때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면 을이 피해를 보지. 그래서 여기는 A의 사기에 걸려서 을과 매매했을 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을과 거래했을 때 사기 당한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고 상대방도 보호해줘야 돼. 이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 항상.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언제? 상할수. 따라나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상할수이면 보호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므로 이건 취소 못해. 갑은 취소 못한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보호해줄 필요 없지. 그러므로 갑은 이때는 갑을 보호해 주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자, 조문 앞으로 한 장 넘겨보셔. 두 장 넘겨서 73페이지에 110조 2항에다 별표해 놓고 잘 봐. 110조 2항에다가 다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누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에다가 동그라미 쳐. 상대방에다가 알았거나에다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다가 어디다가 수.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해봐요. 어떤 사실을 아는 걸 뭐라고? 악이. 어떤 사실을 모르면 선이. 그런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요, 악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자주 나오는데 모르면 나한테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책상을 머릿속에 받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악의와 선의가 있는데 선의에는 다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과실이 없는 경우를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여기라니까. 다시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이렇게 민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었을 경우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이면서 과실이 있는 경우야, 이거. 그럼 과실이 뭐냐면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경우를 과실이라고 그래. 다 같이 주의 의무 위반. 전문 용어로는 주의 의무 위반. 주의 의무 위반을 해서 모르는 경우를 과실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리고 과실은 다시 중과실. 중자가 들어가면 현저한 주의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그러면 중과실. 주의 의무를 가볍게 위반했다 그러면 경과실. 그런데 우리는 중과실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냥 경과실은 중과실과 구별하게 쓴 경우이므로 현저 위반했다면 중과실, 현저 위반이 없었다 그러면 과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따라서 과실은 알 수 있었을 경우도 이런 표현을 써. 그럼 알 수 있었다면 얘기는 보호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아니면 몰랐지만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 없는 거지. 다시 해. 거기다가 밑줄 그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밑줄. 그럼 여러분들 조문에 알 수 있었을 경우다 이 말은 선이요 악이요? 일단 선이. 그리고 선의인데 대하여 과실 무과실. 과실. 그러면 과실은 뭐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고 주의 의무 위반을 현저하게 쓰면 중과실, 가볍게 쓰면 경과실. 근데 똑같이 취급해버려. 똑같이. 그리고 중과실은 어느 때 필요한 경우만 요구한다 아시면 돼. 우리는 착오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고 배웠지. 그래서 착오에서는 중과실을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야, 이게. 어쨌든 여기는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한다 하시면 돼. 경과실을. 자, 어쨌든 상대방이 외워버려. 상할수이면. 여기는 외워버려. 상할수다 이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됐지? 따라서 그 다음에 조문을 읽다 보면 앞에 하나여 이런 말이 나와. 그럼 하나여 그러면 앞에 한 개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야 돼, 꼭. 자, 문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하나에만 나오면 한 개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야 돼. 요건이. 자,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둘째,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하나여 그러면 꼭 두 개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여라는 표현을 유아진, 니 가만히 안 있어? 빨리 써야지 너는. 씨. 오빠가 이 얘기하면 네가 받았어야 돼. 표정이 감동 오고 있으면 어떡하냐? 졸면서 감동 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써놓냐면 이렇게 주의 해놓고 하나여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런 게 다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걸려버려. 다 아는데. 그리고 해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의고사 65점 맞았거든. 그런데 해설 봐. 혼자 독서실에 보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었거든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틀렸는데 사실은 혼자 모의고사 봐서 사실은 틀렸어. 근데 해설 보니까 하나여 때문에 틀렸거든.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 그래서 모의고사 혼자 보면 여기서 보면 55점인데 이상하게 독서실에서 보면 75점이요.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기 나와서 봐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는 점수를 보수적으로 해줘야 돼. 보수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번인지 2번인지 잘 정답 안 했거든. 뭔지 몰라. 계산할 때는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여 이런 표현 주의하시고 한 장 넘겨보셔. 근데 여기서 76페이지 갔더니 여기서 문제가 76페이지에 4번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동그라미 쳐봐. 상대방이 알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여 밑줄 그셔봐. 이런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 자 여러분아 상할 수인 경우에 하나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에 대리인 동그라미 있죠. 대리인. 참 이것도 내가 강의를 대리인 있잖아. 우리 시험에 요 사람이 뭐 은행에 출장 소장 피용자 막 잡아. 이 사람이 이 사기친 요 친구가 의뢰 대리인이래. 사기친 요 사람이 누구의 대리인이냐? 상대방의 대리인이야. 상대방의 대리인. 그럼 우리는 대리인이 이제 이거 끝나고 대리 배우거든. 대리인 나오면 본인이 있어. 이렇게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시킨 본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냐 아니냐 공부할 때 본인과 대리인은 별개 인물이요 독립된 인물이요? 다시 한번 상대 취향. 상속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의뢰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쳤다면 의뢰 대리인이라면 이 A는 제3자요 상대방의 사기요? 그 얘기야. 지금 대리인이라면 의리한 것과 같은 게 이 사람이 상할수라도 상선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대리인은 그냥 애울 것 없이 이 A가 의뢰 대리인이래. 그러면 의리한 것이야 제3자가 한 것이야? 그러니까 의리한 것이니까 대리인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것을 의리 몰랐대. 의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 취소할 수 있지 이거. 대리인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대리인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다른 대리인은 동일시된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 무슨 여기다가 뭐 피용자 이거 봐라. 피용자는 대리인이란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피용자는. 그러니까 피용자는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인이 이 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피용자 이 사람이 피용자가 누구냐면 운전수야 운전수. 요 을의 운전수가 이렇게 기망한 거예요.
을의 운전수가 갑을 기망해서 요가 자동차 있지? 자동차 7만 5천 킬로 탔어. 운전수가 7만 5천 킬로 탔는데 가서 공업사 가서 7천 5천 킬로 탄 거로 조작한 거야, 조작. 그리고는 이 을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수가 판 거예요. 자, 근데 상대방은 몰랐지. 이놈이 계기판을 조작한지를 몰랐다고. 지금 접수가 됐나? 상대방이 타고 다니는 운전수가 타고 다니는데 운전수가 자동차를 이렇게 팔아. 그리고 계기판을 7만 5천 킬로인데 7,500킬로로 조작했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몰랐다고. 운전수. 없다고. 대리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냐, 운전수는. 거기 밑줄 그어봐. 그래서 거기에 쭉 내려갔더니 3번 봤더니 상대방의 피용자 밑줄 그으셔. 피용자. 상대방의 피용자는 밑으로 내려와서 동일시된다. 제3자에 해당한다. 피용자는 그 동그라미 3번 봤더니 주어 동사만 찾아봐.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그냥 두 개만 비교해봐. 피용자, 대리인. 근데 우리 시험은 피용자도 안 내. 그냥 왜? 대리인 하나 내도 틀리고 넘는 것을. 대리인 해도 또 틀리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알아. 그거 보고. 자, 다시 문제. 갑은 을의 대리인의 사기. 대리인 이렇게 나오죠. 갑은 을의 대리인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을의 대리인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잖아. 을의 대리인이 사기에 걸려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2번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지. 3번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오해야지. 왜냐하면 대리인이니까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런 표현만 주의하시면 돼. 설득돼? 다시 하나, 대리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따가 대리 배우거든. 대리인만 나오면 그냥 취소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대리인. 그 어디 보다가 대리인만 나왔지?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갑이 을의 대리인의 사기에 걸려서 지금 을과 직접 매매를 한 거예요. 대리인의 사기에 걸려서 을과 직접 매매를 해. 근데 이번에는 대리에서는 뭘 배우냐면 갑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를 해.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를 친 경우 이 상대방이지만 본인과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거래했잖아, 지금.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에 걸린 병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쳤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는 본인은 취소하거든. 그 경우의 수가 여기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해. 근데 대리인이 사기에 걸려서. 그러면 대리인의 사기에 걸린 이 사람이 본인이야? 그러니까 대리인 그러면 본인이고, 대리인이 사기에 걸린 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몰라도. 대리인이 사기에 걸렸다, 그럼 이렇게 취소할 수 있지. 대리인이 사기쳤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쳤다, 본인은 취소할 수 있잖아. 그냥 정신이 아리까리하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신이 눈이 아리까리하니까 모르자고 지금 이게 저놈이 어떤 놈이요?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대리인만 나오면 다시 한번 대리인에 의한 바이 대리인이든 프람 대리인이든 대리인에 의한 또는 딱같이 투 대리인 됐나? 바이 대리인, 대리인에 의한 경우든 대리인에 대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해버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77페이지 가서 이제 이렇게 취소했을 때 항상 우리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 나오면 몇 단계? 5단계 다 전전세, 부절과 취사 철회. 그래서 갑이 이렇게 취소했을 때 을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해 주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했으면 상대방이 갑이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취소했다면 을과 거래한 제3자 나오겠지?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 시험은 7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취소 후 동그라미 있죠. 취소 후. 취소 전이요, 취소 후요. 취소 후. 그리고 밑에 알지 못하고 밑줄 그으셔. 알지 못하고. 즉 이 병이 갑이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던 이 을이 병에게 병과 이해관계를 맺고 나서 그 후에 취소했던, 취소하고 나서 병이 생겼던 간에 그 얘기야. 제3자는 선이면 된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거기다가 비교해봐. 오른쪽에 비교, 그 날개에다가 비교 해놓고 해제, 요것과 구별해야 돼. 해제는 해제와 제3자는 첫째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선이어야 돼. 이렇게. 근데 취소는 취소 전후를 묻지 않고 선이면 된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 전후를 묻지 않고 선이면 제3자로 보호된다. 해제는 그냥 선이어야 돼. 전에는 선악불문이야.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해주고 해제 후에는 선이어야 보호되는데, 취소는, 사기 취소는 그냥 전후를 불문하고 선이면 보호된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77페이지의 적용 범위에서 5번에 2번에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 동그라미 있죠. 소송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사기당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기당해서 소송 제기해놓고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판사가 벙찌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법상 행위 중에 소송만 물어봐. 자, 여러분, 나 사기소송은, 차고소송은, 대리소송은, 그건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소송은 취소할 수 없고, 강박소송도 취소할 수 없고, 차고소송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별표,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거기다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사기와, 메모해봐요. 오른쪽에 그 별표 넣으시고, 경합이 뭐냐면, 경합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듣고 말아버려야 돼. 하나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두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병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합은 권리가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병존해, 병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사기당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기의 착오에 빠진다고 그랬지? 사기당한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에 빠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 혼자서 동기의 착오에 빠지면 중요 부분에 착오 이해해야 되는데, 사기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은 권리가 두 개 존재해, 한 개 존재해. 두 개 존재하는데, 두 개 다 행사하느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1번 사기와 착오가 경합하면 두 개 다 행사의 선택적 경합이야. 이걸 선택적 경합이다. 이런 말을 써. 선택적 경합이다. 사기와 착오가 경합하면 선택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것도 이해해야 돼. 그녀 A하고 혼인할 것인가 B하고 혼인할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A하고 혼인했다고 선택했다면 B를 다시 선택할 수는 없죠. 그냥 선택했으면 이해하셔야 돼. 다른 건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선택했으면 다른 거 주장해 못해. 다른 거 또 선택 못 한다 그 말이야 이게.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놓고 사기를 선택해놓고는 나중에 착오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이게. 선택관계는. 그럼 중첩이다 이런 말은 선택해놓고도 중은 있잖아 중은. 중은 알아? 우리나라는 두 사람하고 혼이 넣을 수 있어. 일부 일처제야. 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중은 관계가 있잖아. 막 돈만 주면 사와버리잖아. 그래서 중첩은 하나 선택해놓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두 번째는 사기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면 역시 선택, 사담선.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와 취소 후에. 취소 후. 여러분들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었고, 무효가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진정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돼. 물부손이 있다. 그래서 취소해 놓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여기는 선택이야. 부불선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여기는 중첩관계. 시험이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기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중첩관계다 그 말은 중첩이다 그 말은 둘 다 행사해도 되고 하나만 행사해도 되고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에어보다 사불중.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이야. 사불중 나머지는 선택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백석중 나왔다고 하면 혼난다고 그랬지 여기에. 우리는 중은 하나밖에 없어. 다 사불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중첩은 하나 선택해놓고 다른 것 또 할 수도 있음 없음? 있으지. 또 즉 뭐냐면 사기 취소해놓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꼭 취소해야 돼? 안 해도 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되고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중첩관계에는 안에 선택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77페이지에 또 밑으로 내려와 봐. 6번에 1번에 착오와의 관계 나오지? 그래서 또 메모해버려. 1번 착오와의 관계에다가 오른쪽에 사착선 이렇게 써버려. 사착선. 그 다음에 2번 하자 담보 책임과의 관계 나오지?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예요. 아까 사기당해서 대리인의 사기당해서 계기판 조작된 자동차를 산 거라고. 그럼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은 담보 책임 져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담선 이렇게 써버립니다. 사담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놓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잘못이야 그게.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보면 위에서 사기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나오지? 그 3번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사불중. 사불중 이렇게 써봐. 그러면 사불중에다 동그라미 주고 1번은 뭘 물어봤냐면 1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1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1번에다가 왼쪽에 메모에 취소 후 부불선이다. 그걸 물어보거든요. 1번은. 이게 책이 사기와 불법행위의 관계인데 취소 전이다 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구별 없이 자 취소 전에는 중첩이야. 취소 전에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거기는 취소 전이요. 취소 후요. 취소 후요. 거기 1번은. 따라서 거기다가 1번에 취소되는 경우에 그랬지? 그러면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 되기다가 부 동그라미 불법행위로 인한 불을 동그라미 거기는 경합하여 병존은 하지만 함께 존재 경합이 병존이야 이게. 그런데 병존하는 것이지만 중첩이요 선택이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첩적으로. 따라서 이걸 물어보고 있어. 다 같이 취소 후 부불선이다. 취소해놓고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는 선택해야지 두 개 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취소 후. 따라서 취소하고 나서는 자 여기 본다. 취소권자는 물부나 물손을 선택해야지 둘 다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취소권자는 무효등기 명의내가 다 소유자는 물청, 부청, 손청. 근데 취소해놓고는 물청과 부청을 하든가 물청과 손청을 해야지 두 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애호박 부불선. 그 다음에 2번은 동그라미 쳐. 2번은 왼쪽에 취소 전 이렇게 동그라미 쳐. 2번은 취소 전. 자,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제3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여기 여러분 읽어봐도 몰라. 취소 전에는 사기와 불법 행위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중첩이다 그 말은 선택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즉 불법 자 A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의사표시 한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A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해놓고도 나중에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취소해놓고 그러니까 중첩이다 그 말은 둘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선택해도 되고 그 말이야. 둘 다 할 수 있고 선택해도 된다. 다 그냥 사불 중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셔?